재미난 현상이 일어나는 게 그러면 중국 관련된 수혜주들이 확 올라가야 되는 건데 그러지가 않았어요. 이게 굉장히 선별적으로 좀 올라갔습니다. 그러니까 해외여행이라든가 그다음에 명품 이런 거 관련된 것만 올라갔지 네. 다 올라가지 않았거든요. 그래서 물론 한한령이나 최 대표님이 글로벌 국제 정세 이런 거를 굉장히 잘 아시니까 중국에 대해서도 사실은 궁금한 게 무지 많아요. 그런데 일단 코로나 상황부터 보면 뭐 제로 코로나를 그렇게 시진핑이 그냥 뭐 온 도시를 다 그냥 걸어 잠그고 쥐 한 마리처럼 때려잡을 것 그렇죠. 같다고. 야, 이게 이번에 푼 거 보니까 그 정말 막 그 젊은이들이 막 그렇죠. 데모하고 막 일난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좀 위협감을 느꼈나 보죠? 원래 계획이 뭐냐면 네. 원래 3월 달에 이제 양해를 하잖아요. 전일하고 그거를 끝나고 나서 풀려고 그랬어요. 그러니까요. 그래서 언제까지 그것을 다 하냐면은 항저우 아시안 게임 전까지 완벽하게 만든다가 원래 계획이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학교도 폐쇄하고 뭐 또 못 살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땡겨진 거거든요. 네. 자, 그런데 시진핑의 고민은 이겁니다. 첫 번째, 지난 2년 동안 경제 성장 목표를 2년간 다 놓쳤어요. 그렇죠. 그러니까 한 번은 저희가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3년인 하지만 지금 3년임을 완벽하게 한 건 아니에요. 왜냐면 작년에 했던 것은 당 주석직이고요. 그다음에 그러니까 총석이고요. 그다음에 나라의 주석은 이번 양해에서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반쯤밖에 안 된 거예요. 사실은.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지금 풀었는데 일단 이제 이거 푸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제 춘절이 지나가면 그러니까요. 20억 인구가 이제 대이동을 한단 말입니다. 네. 이게 한번 이 소위 말하면 확 흩어지면 확산이 될 텐데 이걸 어떻게 잡아내느냐가 지금 문제고요. 일단은 많이들 얘기하는 게 그럼 집단 감염을 어떤 식으로 정의할 것인가. 그러게 지금도 뭐 거의 뭐 대도시는 뭐 80%가 걸린 것 같네. 90% 집단 면역이 형성된 거 아니야? 이런 생각도 그러니까 미니멈 3억 명이 지금 걸려야 되고요. 그다음에 하루에 200만 이상의 사망자가 나오는 것을 지금 집단 감염의 아주 최저선으로 나오는데 일단 지금 뭐 간당간당 좀 하루에 뭐 170만 명이 준다는데 뭐 자기네 통계들은 그게 안 나오고 통계 자체는 안 내니까 이제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코로나19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느냐인데 중국이 재미난 게 성이 있잖아요. 30여 개의 성이 있는데 성장이 그러면 딱 채를 잡고 가야 되잖아요. 방역에 대한 책임은요 성장한테 없어요. 중앙정부에서나 그죠? 중앙정부에서 무조건 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성장들은 뭘로 자기네들 성과를 평가받냐면요. 경제 성장이에요. 그러게요. 그래서 사실 방역은 성장들이 중심이 돼서 가는 게 아니라 국가 정부 중앙에서 하는 거고요. 자기네들은 어떻게 하면은 성의 경제 성장률을 높여서 중앙당에서 말하는 지금 이 목표치를 해야 되거든요. 거기다 이제 3년이 되면은 시진핑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. 아니, 방역을 하고서 그걸 지난 다음에 이제 이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에서의 가장 골치 아픈 거는 사실 이렇게 되면 지금 한 해에 대학교 졸업생이 800만이 나옵니다. 그러게요. 서울시 인구만큼이 그죠. 한 해에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. 나오는데 그 친구들에 대한 일자리 줘야 되잖아요. 일자리를 안 주면은 항상 중국 몇천 년 역사에서는 꼭 밀란이 일어났어요. 근데 이제 그게 두려운 거죠. 그럼 지금 뭐 아시겠지만은 중국의 청년들은 공식적으로 15%라고 그러는데 다들 얘기하는 게 22%는 넘었다.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주의 국가에서 일자리 없이 노는 친구들이 많으면 그거는 뭐 바로 밀란에 이거 뭐 불쏘시개 지금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조금 지금 그걸 막기 위해서 급격하게 지금 자기네들 계획보다는 빠르게 제로 코로나를 갔지만 능력이 안 되는 게 어떻게 해요? 그 대학교 졸업생들이나 청년 일자리를 부동산에서 걷어줘야 되는데 이건 뭐 부동산이 지금 뭐 거의 지금 뭐 이런 상태 뭐 등등을 봤을 때 돼야 되는데 일단
춘절을 지나야 됩니다. 춘절 지나고 얼마만큼의 이제 돼야 되고 이제 특히 고령자에 대한 이제 백신이라든가 집단 감염을 하는데 뭐 아까 지적하신 대로 통계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것이 지금 과연 맞는 것이냐.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에 가장 전 세계 경제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 1번, 2번을 얘기하면 중국이죠. 네. 중국입니다. 예. 중국하고 미국 금리거든요. 예. 어쨌든 간에 이 부분들을 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. 우리나라는 재미난 현상이 이제 이번에 뭐 비자를 주니 안 주니 막 네. 그러는데 그러면서 코로나19 이제 일단 한번 해제를 했지 않습니까? 네. 그때 보면은 재미난 현상이 일어나는 게 그러면 중국 관련된 수혜주들이 확 올라가야 되는 건데 그러지가 않았어요. 이게 굉장히 선별적으로 지금 올라갔습니다. 그러니까 해외여행이라든가 그다음에 명품 이런 거 관련된 것만 올라갔지 네. 다 올라가지 않았거든요. 그래서 물론 한한령이나 사드처럼 이게 장기화될 부분들은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갔을 때는 지금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더라도 이번에는 다 같이 올라가는 모두 다 어깨동무하고 가는 장이 아니라 중국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선구안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고요. 다행인 것은 뭐냐면 아시아의 신흥국들이 약세장을 간 게 최장이 598일이에요. 이게 지금 670일, 680일을 지금 넘어가고 있거든요. 사실 아시아장이 신흥국을 중심으로 좀 치고 올라갈 준비들을 지금 다 하고 있고요. 모든 시장을 보면 급락기에 뭐 최저치까지는 다 와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사실 중국의 그런 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지금 가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 이제 처져 있고요. 중국이 재미난 건 뭐냐면 전 세계 200여 국가에서 다 정부 지원금을 줬잖아요. 네네. 코로나 자유위기라고. 그렇죠. 우리도 받고 미국도 그렇고. 미국도 다 받았잖아요. 중국은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. 그러면 중국도 줄 가능성도 있네요. 그 줄 가능성이 있어요. 그러면 소비가 확 늘어날 수 있겠네요. 네. 그런 얘기는 어디서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. 우리가 한 푼도 안 준 나라가 중국입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, 그러니까 경기 부양책을 얼마나 강하게 쓰느냐. 근데 이제 강하게 쓰려 그러면 또 위안화를 찍어내야 되고, 위안화를 또 강하게 만들어야 되고, 일단 중국의, 소위 말하는 3년 동안 이제 모아놓은 돈이 있지 않습니까? 그게 얼마냐면, 지금 뭐 얘기로는 1,700조 정도가 안 쓰고 나오는 게 이게 어떻게 해서 보복 소비, 이연 소비로 지금 이어지게 하느냐가 네.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재미난 현상이 하나 났어요. 이번에 사실 광군제, 작년도 광군제 때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. 소비가 이제 살아나는 데. 제가 평생 처음 네. 처음 일어난 이유는요. 네. 광군제 매출 집계를 안 했어요. 아, 그래요? 그러니까 이게 소비가 안 일어나는 듯한 모습. 근데 재미난 건 그러고 나서 블랙 프라이데이가 됐잖아요. 네. 그럼 90억 달러, 하루에 90억 달러. 사이버 먼데이는 120억 달러 갔거든요.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아직 소비가 괜찮구나. 이 확신을 가졌는데 중국은 뭔가 아직도 사실 안 좋다는 얘기네요. 통계를 안 낸다는 게 그죠? 안 되니까요. 아니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엉터리로 낼 수는 없으니까. 그래서 사실 중국도 소비가 아주 순환적으로 잘 연결돼야 되는 부분들, 고리가 지금 약한 거죠. 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초과 저축된 부분들을 어떻게 소비에 연결시키느냐, 이게 중국 당국이 이제 하는데 너무나 지금 잡아놨잖아요. 뭐 시진핑이 지금 2년 연속 경제 성장 목표를 못 맞췄어요. 그 뭐 3년을 한다고 그러지만 중국 내부에서도 반시진핑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?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이제 3년을 만약에 미스를 하면 네. 이건 또 굉장히 국내 정치적으로도 이제 문제가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굉장히 이제 조바심을 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. 11월 달에 항저우에서 아시안 게임을 할 때는 완벽히 회복된 거를 자기네들이 보여주고 싶은데